자, 1298번 문제를 보면 y는 3x-4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을 했대. 근데 평행 이동을 했을 때 그 직선하고 y는 3x-4 사이의 거리가 루트 1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그럼 평행 이동한 식을 먼저 생각해보면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y 대신에 y 더하기 3이 들어가고 x 대신에 x-m 들어가겠구나 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면 식을 얘를 y는 꼴로 정리를 해보면 3x-3m 그리고 마이너스 4에다가 3 넘어오면 마이너스 7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요 직선하고 y는 3x-4하고의 거리를 구해봐라. 거리가 이제 루트 1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잖아. 평행하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고 배웠었어? 평행하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이걸 못 풀었다는 건 아마 평행하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몰라가지고 못 풀었을 가능성이 크거든. 평행하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건 너희가 어떻게 이해를 주면 되냐면 두 직선 중에 아무 직선이나 하나를 골라 먼저. 그 다음에 그 직선 위에 점 아무거나 하나를 골라. 그 다음 반대쪽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돼. 그럼 이게 너희가 어떤 점을 잡든 간에 반대쪽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보면 다 일정해요. 다 일정해. 그러니까 너희가 둘 중에 하나를 골라. 위에 거 고를래? 아래 거 고를래? 아래 게 편해 보이죠? 몇 컴마 몇으로 고를래?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0, 마이너스 4 뭐 100, 뭐 200, 296 뭐 이렇게 골라도 상관없어요. 그럼 0, 마이너스 4를 골라주고 이 점으로부터 저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주면 된다고. 1번 직선까지. 그럼 y 넘겨주면 3x-y-3m-7은 0이 되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10이다 라는 관계식을 세워주면 된다는 거지.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분에 0 넣어주고 마이너스 4를 넣어준 것에 대한 절대값. 그러면 4-3m-7에 대한 절대값이 루트 10이구나. 이렇게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 있죠. 양면에 루트 10을 곱하면 절대값 마이너스 3m-3이 되고 오른쪽은 10이 되겠지? 근데 절대값 안에는 내 맘대로 마이너스 곱하는 거 가능하다고 했죠? 그럼 뿔뿔로 고쳐주면 되지 이렇게. 그러면 3m 더하기 3은 절대값 3m 더하기 3은 10. 그러면 3m 더하기 3은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지. 따라서 3 넘겨주면 3m의 값은 마이너스 3 뿔마 10이다. 그러면 계산해보면 3m은 7 또는 마이너스 13이 나올 거고 3으로 나눠주면 m의 값은 3분의 7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3이다. 이렇게 두 개를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양수 m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되는 거지. 할만하죠?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아무 점이나 하나를 골라서 반대쪽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주면 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괜찮죠? 오케이. 다음은 1404번. 자, 봅시다. 두 포물선이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 돼요. 그럼 우리 점과 이 점이 어떠한 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 점과 요 점에 뭐가 얘가 돼야 돼? 중점이 얘가 되는 거지. 그런데 얘는 선생님 얘는 포물선인데요. 그러면은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는 뭐 평행 이동하거나 대칭 이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뭘로 생각하라고 했었지? 꼭지점 좌표. 그러니까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얘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하고 위로 블록한 2차 함수가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는 꼭지점 좌표랑 꼭지점 좌표의 중점이 얘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고. 인정할 수 있겠어? 그러면 표준형으로 교환해서 꼭지점 좌표 구해보면 되겠네. 구해봅시다. 첫 번째 거 y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라고 했으면 얘는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상수값은 1이죠. 그럼 1만큼 더하고 빼주고 더하기 2 여기 2가 아닌가? 잠깐만 더하기 3 그러면 여기까지가 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2가 되고 두 번째 거 2차 함수를 표준형으로 교환해보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13 그러면 두 개를 마이너스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반의 제곱 9만큼을 더하고 빼고 얘가 밖으로 나가면 얼마나 나가? 대답 좀 열심히 좀 해봤죠. 이거 좀 이제 친해질 때 되지 않았어? 플러스 9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꼭지점 좌표는 얘가 마이너스 1,2고 얘가 3, 마이너스 4니까 이 두 점의 중점 좌표가 저 A, B가 될 거라고. 중점 좌표를 구할 때는 x끼리를 더해서 2로 나눠주고 1, y끼리를 더해서 2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A, B의 값은 마이너스 1 되겠네. 할만하죠? 네. 오케이. 다음 1306번을 가보자. 자, 요 그림.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어떤 고정된 두 개의 점으로부터 어떤 직선이 이렇게 지나갔어. 그래서 잘 안 보이나? 오른쪽에 줄게. 어떤 고정돼 있는 두 개의 점으로부터 어떤 직선이 지나갔어. 그래서 만약에 직선 위에 어떤 움직이는 점에 대하여 얘 더하기 얘에 대한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멘트가 나오면 둘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튕기게 한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켜준 점의 좌표를 구해가지고 선분 길이를 구해준 게 얘 더하기 얘에 대한 최소값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였죠. 근데 얘는 지금 뭐냐면 아마 문제를 물어본 거는 얘 더하기 얘에 대한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몇 번 튕겼어? 2번 튕겼죠. 2번. 그러면 요 점을 대칭시켜주고 요 점을 대칭시켜준 그 다음에 선분 길이를 구해준 게 얘 더하기 얘의 최소값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가?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똑같고 그 다음에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똑같아질 테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해주면 되죠. 밑변의 길이는 60이고 그 다음에 세로 길이는 여기로 잡아야지. 세로 길이는 얘가 20이니까 얘도 20. 그래서 얘도 20. 요 길이가 50이니까 요 길이가 50. 요 길이가 10이었으니까 이거 10. 그러면 세로 길이는 80이 되는 거지. 괜찮아요? 네. 그런데 잠깐 피타고라스 정리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가 24고 여기가 36이야. 그러면 빗변 길이를 구하고 싶어. 그럼 너희가 이거 제곱 더하기 제곱하려고 그러면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귀찮죠? 그러면 너희가 이게 둘 다 몇의 배수인지를 생각해봐. 12의 배수지. 그럼 12로 나눠줘. 그럼 2하고 3이 되지. 그러면 제곱 더하기 제곱에 루트 씌워준 값은 얼마가 돼? 4 더하기 9에다가 루트 씌우면 루트 13에 해당하는 게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다시 12를 곱해주면 돼. 이게 닮음을 이용하는 거거든. 어차피 얘가 3a 꼴이고 얘가 2a 꼴이면 제곱 더하기 제곱에다 루트 씌워주면 요 빗변의 길이에 해당하는 건 루트 13a에 해당하는 값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야. 근데 이 a의 값이 12이기 때문에 다시 12를 곱해주면 원래의 값이 등장한다는 거지. 굳이 이 값으로 계산하려면 더럽잖아.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얘가 60이고 얘가 80이면 둘 다 몇의 배수? 20. 그럼 20으로 나누면 얘 3 나오고 얘 4 나오죠. 3대 4대 5. 그럼 5에다가 다시 20 곱해주면 요 실제 길이가 나온다고. 100. 단위가 있기 때문에 100m라고 얘기해주면 됩니다. 괜찮죠? 오케이. 피타고라스 정리할 때 이렇게 둘 다 이제 약간 수가 일정한 수의 배수인 경우에서는 나눠준 값으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거기다가 나눠준 값만큼을 곱해주면 된다 라고 기억해주면 돼요. 오케이? 항상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 중에서는 질문할 거 없고요? 네. 1305번. 자, 원의 방정식을 y는 ax 더하기 b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더니 얘가 되었대요. 그러면 요곳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더니 얘가 되었다. 이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우리한테 이때까지 문제가 나왔던 문제들을 보면 문제가 어떤 점좌표를 주고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을 준 다음에 이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지.
그래서 얘하고 얘를 주고 얘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는 반대로 얘하고 얘를 주고 얘를 구해라 한 거야 지금. 오케이? 왜냐면 원이라고 하는 건 표준형으로 교환하면 점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표준형으로 교환해보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더하기 1은 0이니까 표준형 교환하려면 x제곱하고 마이너스 2x가 있고 반의 제곱은 1만큼 더해주고 빼주고 그 다음에 y제곱 마이너스 4y에다가 반의 제곱은 4만큼 더해주고 빼주고 더하기 1은 0. 그래서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은 계산해보면 4 나오지. 네. 두 번째 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y 더하기 41은 0이래요. 그러면 표준형 교환하려면 x제곱 마이너스 6x에다가 반의 제곱은 얼마? 9만큼을 더하고 빼고 그 다음에 y제곱 마이너스 12y에다가 반의 제곱은 36만큼을 더해주고 빼주고 그 다음에 더하기 41은 0이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x-3의 전체 제곱 플러스 여기까지가 y-6의 전체 제곱이 되고 상수함끼리 계산해보면 5, 4, 마이너스 4 그러니까 넘겨주면 4가 되는 거지. 그럼 원의 중심 좌표가 얘는 1,2에 있고요 얘는 3,6에 있는 상황인데 이 두 점 좌표가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러면 몇 가지 조건을 통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 중점이랑 수직. 그렇지.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 그러면 첫 번째는 수직 조건을 먼저 이용하자.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x에서 x 뺀 것분의 y에서 y 뺀 거 계산해보면 2 나오죠? 네. 그럼 얘 기울기가 2면은 얘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지? 따라서 기울기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야. 두 번째는 중점 좌표를 지나가야 되지. 네. 중점 좌표 어떻게 돼? 2,4. 그럼 얘는 중점 좌표에서 2,4를 지나. 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네. 그러면 얘를 기울기로 갖고 요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목이 왜 이렇게 분주하지? y 빼기 y 좌표는 기울기 가로 열고 x 빼기 x 좌표다. 이렇게식 세워줄 수 있을 거라고. 괜찮아요? 그러면 전개를 해줘서 식을 간단하게 만들면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1이 되고 4 넘겨주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5다. a는 마이너스 2분의 1, b는 5다. 그럼 a 더하기 b 값은 2분의 9 나오겠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러면 공통수학 2로 넘어가서 볼 건데 공통수학 2 그거 뭐야? 채점 다 안 되신 분? 채점 필요하신 분? 나중에 수플로 결과 봤더니 믿음을 깨는 거 아니지? 자, 1번 볼게요. 수직선 위에 세 점이 있대요. x라는 점과 마이너스 3이라는 점과 2라는 점이 있고 AC의 길이가 AB 길이의 2분의 1이 되도록 하게 하는 모든 x값의 합을 구해보자 이렇게 얘기했대. 그럼 AC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선분 AC의 길이 수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x-2의 절대값이라고 표현해줘야겠지? 왜냐면 x가 2보다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모르니까 절대값이라고 표현해줘야 된다고. 그 다음에 AB의 길이를 구해봐야 되는데 AB의 길이도 마찬가지 x 더하기 3에 대한 절대값이 될 거라고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C 길이가 AB 길이의 2분의 1의 배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2분의 1 절대값 x-2는 절대값 x 더하기 3이라고 식을 세워주실 수가 있을 거라고. 괜찮아요? 물론 너희가 x축 이렇게 봐 수직선 그려놓고 아 마이너스 3에 b가 있구나 그 다음에 뭐 c에 2가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x가 어디 있어야지 이 저조건을 만족할까 막 눈대중으로 푸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추천. 우리는 항상 수식을 가지고 놀아야 되니까. 오케이? 정의에 의해서 선분 AC의 길이는 빼서 절대값 지어준 거였으니까 이렇게 식 세워놓고 관계식을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거지. 절대값 A가
절대값 B꼴에 대한 이 방정식이 등장하면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될까? 경우를 너희가 막 4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지만 2가지로만 풀어주면 돼. 왜냐면 겹치거든 어차피. 만약에 A가 양수고 B가 양수면 A가 B가 되지. A가 음수고 B가 양수면 A는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B는 그대로 B로 나올 거야. A가 음수고 B가 음수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B로 나오겠지? 뭔 말인지 이해가요?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면 A는 B,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근데 어차피 얘랑 얘가 똑같고요. 얘랑 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방정식이 등장을 하면 그냥 A는 B랑 같다랑 A는 마이너스 B랑 같다 이렇게씩 2개만 세워주면 되는 거야. 이해 가는 것 같아? 나중에 이런 형태의 방정식 등장할 거야. 선생님 얘는 2분의 1이 있는데요? 상관없잖아. 어차피 부호만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2분의 1 가로 열고 x-2는 x 더하기 3 요걸 첫 번째 풀어주시면 되고 두 번째에서는 이쪽에다가 마이너스 곱해준 2분의 1 가로 열고 x-2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요 두 개를 만족시키게 하는 x값을 구해주면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양변에 2를 곱해주면 x-2는 2x 더하기 6 따라서 x는 마이너스 8이 되겠네. 요게 첫 번째를 만족하는 x의 값. 두 번째는 양변에 2를 곱해주면 x-2는 마이너스 2x 6 넘겨주면 3x는 마이너스 4 x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네. 그래서 이 두 값의 합이라고 하는 건 두 개를 더해주면 얘가 마이너스 3분의 24여서 두 개 더한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8 나오겠다. 할 수 있죠? 네. 그 다음 5번. 좌표 평면 위에 이제 두 점이 이렇게 나와 있대요. 2t,-3이라고 했고 마이너스 1,2t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선분 AB의 길이를 L이라고 하겠다. L. 근데 t에 대하여 실수 t에 대하여 L제곱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시오. 내가 아마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을 텐데 너희한테 최소값 구해라 하는 문제가 나오면 뭘로 생각을 해야 한다? 맞아요. 2차 함수 표준형으로 교환하는 형태의 문제로 인식을 해줘야 돼요.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아래로 블록할 경우에는 무조건 뭘 가져? 최소값을 갖지. 이거는 수식적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프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y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를 그려보면 0,0을 꼭지점으로 갖는 이런 2차 함수가 그려지잖아. 그러면은 y 값에 대한 최소값이라고 하는 건 y값은 최소값은 존재하지만 최대값은 존재하지가 않죠. 무한대까지 가니까. 최소값은 0이잖아. x가 0일 때 꼭지점의 x좌표에서 꼭지점의 y좌표라고 하는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건 수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잖아. 무언가를 제곱하면은 무조건 0보다 어때? 커요.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이게 0이 되는 순간이 최소값이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반대로 x제곱의 개수가 음수인 경우는 0일 때 최대값을 가질 거 아니야. 2차 함수 이렇게 그려지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차 함수가 등장을 했을 때 꼭지점의 x좌표에서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일 때는 꼭지점의 y좌표라고 하는 최소값을 갖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일 때는 꼭지점의 x좌표에서 꼭지점의 y좌표라고 하는 최대값을 갖는다 라고 정리를 해달라고요. 그러면 얘는 L이라고 하는 게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빼서 제곱해주고 얘에서 L 빼서 제곱하는 게 낫겠죠? 2t 더하기 3의 전체 제곱 여기다 루트 씌운 게 L이 되는데 문제에서 L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다고. 그럼 L제곱은 루트가 없어지지. 그리고 전개해주면 4t 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1이 되고 더하기 4t 제곱 더하기 2개 곱하면 6t 나오니까 12t 더하기 9가 된다고. 그럼 이것도 어떤 t에 관한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8t 제곱 더하기 16t 더하기 10 표준형으로 교환하면 최소값 구할 수 있겠네. 8로 2개를 묶어주고 더하기 2t 바로 닫고 더하기 10 반의 제곱은 1만큼 더하고 빼주니까 밖으로 나가면서 마이너스 8로 나올 거고
결과적으로 8가로 열고 t 더하기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2다. t가 마이너스 1일 때 2라고 하는 최소값을 갖는다 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말없이 그냥 쳐다보고만 있는 건지 이거 나중에 이거 스플러 봤는데 막 3개 막 2개 맞고 막 이런 거 아니겠지? 10문제 냈죠 전에도. 네. 자, 정삼각형 ABC에 대해서 요렇게 나와 있을 때 C점 좌표를 구해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풀어주는 게 가장 좋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삼각형 봅시다. 정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세 변의 길이가 전부 다 어때? 같아요. A점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고 했고 B점 좌표가 1, 2라고 했어. 요점 좌표를 구해주세요 한 거죠. 얘를 A, B라고 둘게요. A, B. 어떻게 구해줄 거냐면 방법이 너무 많아서 뭘 사용해야 될지 감이 안 오네. 일단 요 점과 요 점의 중점 좌표 찾을 수 있죠. 두 점의 중점 좌표. 중점 좌표 찾으면 0,0이 되겠네. 오케이? 그리고 얘하고 얘가 어떻게 만나? 수직으로 만나겠죠. 그러면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x에서 x 뺀 것분의 y에서 y 뺀 거 4, 2. 그럼 얘 기울기가 2죠. 그럼 얘 기울기는 얼마야? 얘 기울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x에서 x 뺀 것분의 y에서 y를 빼준 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될 거라고. 얘를 관계식으로 바꾸면 양변에 2a만큼을 곱해주면 좌변은 2b가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a가 되겠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b다.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기본적으로 너희는 문자가 2개 나오면 식이 2개 나오면 이 문자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게 연립방정식이죠. 문자가 3개면 식이 3개 있어야 돼. 문자가 4개면 식이 4개 있어야 돼. 문자가 n개면 식이 n개 있어야 돼.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대학교에 너희가 이제 그 이과 쪽으로 가게 되면은 선형대수학이라고 해서 배우게 될 거거든. 연립방정식 막 문자 n개짜리에 행렬로 풀어요 나중에. 자 어쨌든 간에 문자가 2개 나오면 식이 2개 있어야 돼. 하나 만들었어. 하나만 더 만들면 되죠. 정삼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가 다 어때요? 같아요. 그러면 일단 얘변의 길이를 먼저 구해보면 x에서 x 빼서 제곱한 거는 4 나오고 y에서 y 빼서 제곱한 건 16 나와서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0이 나와요. 20. 그럼 요 변의 길이도 루트 20이 돼야겠네? 그러면 x에서 x 빼서 제곱하고 y에서 y 빼서 제곱한 게 b-2의 전체 제곱이 루트 씌워준 게 루트 20 나와야 돼. 양변을 제곱해주면 루트는 일단 없어질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a는 꼴로 고쳐놨었잖아. 얘를 여기다 넣어주면 b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와. 이해 가요? 괜찮아? b에다가 마이너스 2b를 넣어주면 얘가 마이너스 2b가 될 건데 이거 보기가 좋아 안 좋아? 안 좋으니까 제곱 안에 내 맘대로 마이너스를 곱해서 2b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으로 바꿔주고 얘는 b-2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고 오른쪽은 20이다. 요거 풀면 돼. 전개하면 4b제곱 더하기 4b 더하기 1이 되고요. b제곱 마이너스 4b 더하기 4가 되고 요게 20이 돼. 그러면 5b제곱 4b 없어지고 5 넘겨주면 얘가 15. 따라서 b제곱은 3이다. b는 뿔마 루트 3. b가 루트 3일 때 a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 루트 3, 루트 3이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루트 3을 집어넣으면 a의 값은? 2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거라고. 근데 몇 사분면 위에 있대? 2 사분면 위에 있으려면 얘가 돼야죠. x좌표 음수, y좌표 양수 돼야 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정삼각형 문제는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뭘 몰라서 못 풀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나중에 정삼각형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는 첫 번째 요 중점 좌표랑 얘를 이어준 직선의 기울기와 얘가 수직으로 만나 해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한 변의 길이가 전부 다 똑같아 해서 두 번째 조건을 이용하여 식을 두 개 세워야 되겠구나라는 걸 논리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지. 그 다음 푸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괜찮죠? 오케이. 자자자자. 그 다음 다른 것 중에 또 질문하고 싶은 거. 다른 거 괜찮았어? 10번 같은 거. 이것도 P점 좌표 x, y라고 놓은 다음에 2차 식골로 변형해가지고 표준형 교환해서 최소값 구하는 문제인 거. 여기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어가지고. 네. 괜찮아요? 다른 거? 더 질문할 거 없어요? 거기 누구 없어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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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자,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내분점, 외분점은 좀 어땠어요? 예전에 배울 때. 내분점, 외분점. 할만했었어? 내분점과 외분점을 너희가 배웠을 때 너희는 두 가지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 두 가지 능력. 첫 번째는 어디 찍히는지 알아야 돼. 두 번째는 공식을 이용해서 어떤 두 점 좌표가 나와 있고 선분 A, B에 대한 뭐 2대 3으로 내분하는 내분점 좌표를 구해라 라고 하면 공식을 이용해서 그 좌표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디 찍히는지를 알아야 되고 확실하게. 왜냐면 너희들한테 문제에서 물어봐. 너 이거 어디 찍히는지 알아? 이거 어디 찍히는지 알아? 이런 식으로 물어봐. 그럼 너희가 이거를 얘는 요쯤에 찍히겠네, 얘는 요쯤에 찍히겠네를 너희가 가늠할 수 있어야 풀리는 문제들이 있다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공식. 근데 솔직히 공식을 확실하게 더 알아야 돼. 왜냐면 나중에 너희가 이제 고2, 고3 쪽 올라가서도 내분점, 외분점에 관한 이야기가 간혹 등장해요. 근데 공식을 모르면 못 풀어. 오케이? 증명까지도 해주긴 할 텐데 너희가 증명은 솔직히 기억을 안 해도 돼. 왜냐면 증명 나오는 문제 내가 이때까지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어디 찍히는지를 알고 공식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면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서 선분 A, B가 이 내분점, 외분점은 준비물이 3개가 있어. 내분점, 외분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어떤 선분인지 몇 대 몇인지 세 번째는 내분점인지 외분점인지 요 준비물이 3개가 필요해요. 오케이? 그러면 선분 A, B가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었다고 해보자. 선분 A, B를 3대 2로 내분하는 내분점이 어디 찍히는지를 찾아볼 거야. 그러면 선분 A, B라고 했잖아. A가 항상 시작점이야. 먼저 얘기한 게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로 시작을 해야 돼. 그리고 B로 끝나요. B가 끝점이야. A에서 시작해서 B로 끝나야 돼. 근데 만약 내분점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선분 AB 라인 안쪽에 찍혀요. 무조건. 그리고 어떻게 찍혀? 3만큼 갔다가 2만큼 가면서 B에 도달해야 되는 거야. A에서 출발하여 3만큼 갔다가 2만큼 가면서 BA로 도달하게 되는 이 지점. 얘가 선분 AB를 3대 2로 내분하는 내분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 여기까지 오케이? 내분점 괜찮죠? 외분점을 좀 헷갈려해요. 똑같이 해보자. BA가 있어. 근데 요번에 3대 2로 외분하는 외분점을 찍어볼 거야. 그러면 A로 출발해서 B로 끝나야 된다고 했죠. 근데 이 외분점이라고 하는 건 선분 AB 바깥쪽에 찍히거든.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 3만큼 갔다가 2만큼 오면서 끝날 수가 있어? 왜? 만약에 오른쪽으로 갔다고 생각하면 3만큼 갔다가 2만큼 오면서 끝날 수 있어? 3이 더 기니까 이건 안 되죠. 네.
그럼 얘는 방향을 먼저 너희가 결정을 해야 돼.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나? 오른쪽으로 가야 하나? 왼쪽으로 가야 하나? 감이 와요? 네. A에서 출발해서 B로 끝날 건데 3만큼 갔다 2만큼 오면서 끝나야 돼. 그러면은 3만큼 갔다가 2만큼 오면서 끝나야 되니까 3만큼 갔다가 2만큼 오면서 끝나는 요 지점이 되는 거지. 감이 오세요? 3만큼 갔다가 2만큼 오면서 끝나는. 어디 찍히는지는 아마 조금 이따가 더 연습을 할 테니까 일단은 어디 찍히는지 아는 거는 요 정도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괜찮죠? 오케이. 그 다음은 이제 공식을 이용해서 너희가 구할 수 있어야 돼.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내분점 좌표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A점 좌표를 어떻게 줄 거냐면 x1, y1으로 줄 거고 B점 좌표를 x2, y2라고 줄 거야. 내가 이렇게 세팅을 하는 이유가 공식 대입하기가 이게 좀 더 편해서 그래. 그러면 내분점 좌표라고 하는 것은 m으로 줄까? m 더하기 n분의 m 곱하기 b점의 x좌표 m 곱하기 b점의 x좌표 mx2 더하기 n 곱하기 a점의 x좌표 nx1, m 더하기 n분의 m 곱하기 b점의 y좌표 my2 더하기 n 곱하기 a점의 y좌표 ny1이 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선생님 nx1을 먼저 얘기하면 안 되나요? 외분점 때문에 그래. 외분점 공식이 거의 비슷해요. m-n분의 m 곱하기 b점의 x좌표 mx2 빼기 n 곱하기 a점의 x좌표 nx1. 그러면 이거 부호가 플러스였던 걸 마이너스로만 고쳐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끝나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 n-n분의 my2 ny1이다 라고 정리를 해줄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증명 같은 경우는 아마 책에 나와 있을 텐데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을 해주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봅시다. 내가 문제 풀어줄 때 이 문제는 어디 찍히는지를 알아야 하는 문제고 이 문제는 공식을 알면 풀리는 문제고 이거를 구분지어서 알려줄 거야. 그럼 풀어보다 보면 어디 찍히는지를 아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공식으로 내가 이 좌표를 구할 수 있으면 내분점, 외분점 문제는 거의 다 해결이 되는구나 라는 게 느껴질 거예요. 알겠지? 자, 내분점, 외분점 근데 문제가 막 뭔가 되게 무시무시하게 생긴 것처럼 막 보이는데 생각보다 해보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가지고 보자고요. 자, 여기 얘기를 하죠.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내분점이라고 하는 건 A로 출발해서 B로 가야 돼. A에서 N만큼 갔다가 N만큼 가면서 B로 끝나야 되는 요 지점. 얘가 내분점. 괜찮죠? 그리고 좌표를 이용해서 구해보자면 수직선 위에서의 내분점 좌표라고 하는 건 뭐 똑같죠? 지금 선분 A, B를 나는 이거 공식 대입할 때는 이렇게 항상 세팅하고 푸는 게 좋거든. 이렇게 두 개. 그러면은 m 더하기 n분의 m 곱하기 b점 좌표 그러면은 mx2 더하기 nx1. 그러면 이렇게 구한 게 내분점 좌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중점 좌표는 선분 AB를 1대1로 내분하는 내분점이 되는 거지. 선분 AB를 1대1로 내분하는 내분점 좌표가 중점 좌표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m과 n 자리에다 1식을 다 넣어보면 2분의 x1 더하기 x2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중점 좌표 구할 때 x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고 y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자 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선분에 대한 내분점,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내분점. 그럼 이렇게 세팅해 놓고 m 더하기 n분의 m 곱하기 b점의 x좌표 더하기 n 곱하기 a점의 x좌표 컴마 m 더하기 n분의 m 곱하기 b점의 y좌표 my2 더하기 n 곱하기 a점의 y좌표 ny1 요게 된다 라고 외워주시면 편하게 기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자자자 뭐 그 다음에 그래서 외분점 이거 공식 유도하는 거는 좌표 평면상에서 보자면은 요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보자.
A점 좌표가 지금 x1, y1이라고 했고 B점 좌표가 x2, y2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 아니 이거 뭔가 되게 지저분해 보여. 여기다 보자. x축, y축. A점 좌표가 x1, y1이고 B점 좌표가 x2, y2야.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일까? x2 빼기 x2 빼기 x1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내분점 좌표를 구하고 싶어. m 대 n으로. 그럼 요 점의 x 좌표가 아니라 요 길이를 구하려면 얘에다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 얘 길이를 구하려면 m 대 n이면 얘도 m 대 n일 거 아니야. 그럼 요 길이를 구하려면 지금 우리 몇 명 있어? 둘, 넷, 여섯, 8명이 있지. 근데 내가 지금 160만 원이 있어. 그래서 너희들한테 돈을 나눠줄 거야. 그럼 얼마씩 나눠줄 수 있어? 20만 원씩 나누지. 어떻게 계산했어? 8분의 너희들이 8명이 있는데 8명을 전부 다 똑같이 나눠줄 거니까 8분의 1을 곱해준 거 아니야? 맞지? 그런데 내가 만약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100만 원을 갖고 와서 이 두 사람에게 3대 2로 나눠줄 거야. 그럼 얼마씩을 줘야 돼? 60만 원, 40만 원을 주지. 네. 그러면은 얼마를 곱해준 값이 되는 거예요? 5분의 4 5분의 3을 곱해준 값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더해서 더한 것분에 3을 곱해준 값이 A가 가져가는 거고 더한 값분에 2를 곱해준 값이 B가 가져가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전체 양이 x2-x1이잖아. 네. 근데 이거를 m 대 n으로 나누기 때문에 네. 그럼 요 길이는 여기 전체에다가 얼마를 곱해준 값이 되는 거야? m 플러스 n분의 n m 플러스 n분의 m을 곱해준 게 요 길이가 된다고. 이해 가요? 따라서 요 길이는 m 플러스 n분의 m을 곱해준 거. 어디다가? x2-x1에다가. 그러면 요 점의 x 좌표였던 x1에다가 요 길이만큼을 더해준 게 요 점의 x 좌표가 되는 거지. 감이 와? 네. 요 점의 x 좌표인 x1에다가 요 길이만큼을 더해준 게 요 점의 x 좌표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x1 더하기 얘를 계산해준 게 요 점의 x 좌표가 된다고. 거의 다 끝났어요. 통분할 거야. m 더하기 n으로 통분을 하면 여기 m 더하기 n분의 m 더하기 n이 곱해지죠. 네. 그럼 얘는 mx1 더하기 nx1 m을 분배 법칙 해주면 mx2 마이너스 mx1 그러면 얘하고 얘가 없어져요. 그래서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이라는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라고. 오케이? 네. y 좌표도 똑같이 구하면 돼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 길이는 y2 마이너스 y1이다 해놓는데 여기가 m 대 n이잖아. m 더하기 n분의 m을 곱해준 게 요 길이가 되죠. 그래서 요 점의 y 좌표인 y1에다가 요 길이에다가 m 더하기 n분의 m을 곱해준 값을 정리를 하시면 얘를 정리하면 m 더하기 n분의 my2 더하기 ny1이 등장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괜찮은 것 같아요? 외분점을 증명하는 방식도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지금 쌤이 얘기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외분점 증명하는 방식은 안 나왔네요. 이하 동분 뭐 이렇게 해놨나? 외분점은 없네. 어쨌든 간에 증명 과정은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는데 내가 이때까지 증명하는 문제가 나온 적은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되는구나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너희들의 내분점, 외분점을 보는 그 관점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디 찍히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공식을 이용해서 어떤 점이 나오는지를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오케이? 네.
그러면 지금부터 개념 체크 문제를 한번 좀 풀고 갑시다. 네, 여기 19페이지에 있는 거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자,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을 보게 되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점 좌표, B점 좌표 나와 있고 선분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내분점을 P 선분 A, B를 2대3으로 내분하는 내분점을 Q PQ의 중점 좌표를 구해봐라. 그냥 이건 공식을 이용해서 점좌표 구할 수 있니? 그거 물어보는 거죠. 공식에 관한 문제. 나는 저 공식 대입할 때는 항상 이렇게 좀 세팅하는 게 좋더라고요. 내분점까지는 안 쓰셔도 되고 이 두 개 정도. 내분점 구해야 되니까 더하는 것분에 2 곱하기 B점의 X좌표 마이너스 4 1 곱하기 A점의 X좌표 4 컴마 3분의 2 곱하기 B점의 Y좌표 12 1 곱하기 A점의 Y좌표 마이너스 3 그러면 0 컴마 얘가 3분의 9니까 3 되는 거지. 그 다음에 3분 AB를 근데 요번에는 2대3으로 내분하는 내분점 좌표 더한 것분에 B 곱하기 2 곱하기 B점의 X좌표 마이너스 4 3 곱하기 A점의 X좌표 12 5분의 2 곱하기 B점의 Y좌표 12 3 곱하기 A점의 Y좌표 마이너스 9 이건 해도 적응이 안 돼. 그럼 계산하면 5분의 8 컴마 5분의 3 그러면 두 점의 중점 좌표를 구해주세요 한 거죠. 더해서 2로 나누니까 5분의 4 컴마 두 개 더해주면 얘가 5분의 15 숫자를 왜 이렇게 내놨어? 5분의 18 그럼 2로 나누면 5분의 9 나오겠네. 할만하죠? 네. 이거는 까먹으면 안 돼.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야. 예전에 그런 친구 있었어. 선생님 저 내분점 외분점 공식을 까먹어서 증명해서 풀었어요. 아까 전에 증명한 거 있잖아. 점 두 개 찍어놓고 똑같이 한 거야 그냥. 2대3으로 내분하는 내분점이 등장한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뭐 1,10 나왔고 얘가 뭐 5,15 같은 게 나왔대.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D가 4니까 막 2대3 해가지고 요점 좌표 X좌표 구하고 Y좌표 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지. 공식 기억하세요. 시간 단축이 돼야 돼 무조건. 자 다음으로 갈게요. 일단은 너희한테 이렇게 몇 대 몇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가 미지수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 그럼 얘네들은 무조건 양수가 돼야 돼 둘 다. 이거 음수인 건 생각할 수가 없어. 왜냐면 2대 마이너스 1로 내분하는 내분점 찍을 수 있어? 이건 기하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의미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을 하지 않을 거야 아예. 무조건 몇 대 몇이다 했으면은 얘네들은 양수구나를 먼저 써놓고 시작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t의 범위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범위에서만 왔다 갔다 해야 되는구나. 먼저 이걸 세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선분 AB를 t 대 1-t로 내분하는 내분점 좌표를 구해야 한대요. 그러면 두 개를 더한 것분이니까 더하면 1 나오죠? 그리고 t 곱하기 b점의 x좌표는 7t 그 다음에 1-t 곱하기 a점의 x좌표는 2를 곱해줘야 되니까 2-2t 더한 것분에 t 곱하기 b점의 y좌표는 -t 1-t 곱하기 a점의 y좌표는 5를 곱해줘야 되니까 5-5t 간단하게 만들면 얘가 5t 더하기 2, 마이너스 6t 더하기 5가 나오겠죠. 그러면 얘가 지금 1사분면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얘네 둘 다 어떻게 돼야 돼? 양수. 그리고 따라서 얘들 만족하는 t의 범위를 구해보면 t는 2 넘기고 5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5분의 2보다 커야 돼가 나올 거고 얘는 6t를 넘겨주고 6으로 나눠주면 t는 6분의 5보다 작다가 나오겠네. 그럼 두 개에 대한 공통 범위가 마이너스 5분의 2보다 크고 그 다음에 6분의 5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전에 처음에 구해놨었던 범위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된다 했잖아. 그럼 얘하고 얘의 공통 범위는 0 초과가 돼야 되고 6분의 5 미만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 마이너스 5분의 2보다 크다는 의미가 없다고. 무조건 0보다 커야 되니까. 괜찮은 거 같죠? 그래서 요거 안 세워서 틀리는 분들 좀 꽤 많이 봤기 때문에 요거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의미 있게 받아들여 주세요.
알겠죠? 네. 생각보다 적어도 적고 틀린 사람들 꽤 많거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미지수에 나와 있으면 무조건 0보다 크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등식을 만족시키는 요거. 자, 이 문제가 그래요. 이 문제가 어디 찍히는지를 알아야 하고 공식을 이용해서 좌표를 구해줘야 되는 개념까지 둘 다 사용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보자. 일단 저 좌표 나오면 요거 정확하게 찍을 필요 없다. 그냥 대충 찍어 이렇게 A 있고 B가 있네 이런 식으로. 근데 A, B에 대한 연장선 위에 C가 있대. C가 연장선 위에 있다 그랬어. 그럼 내부에 찍히면 되는데? 네. 안 되지. 연장선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A, B의 길이에다가 2배를 해준 게 BC 길이랑 같대요. 네. A, B의 길이에다가 2배를 해준 게 BC 길이랑 같아. A, B의 연장선이야. 그럼 2배 나오지 않나? 이게 A, B의 연장선이니까 이쪽 방향으로만 해야 되는 건가? 이쪽 방향으로 하면 안 되나? A, B의 길이에다 2배 하는 것만큼. 그럼 여기에 C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맞는 것 같은데. 아 근데 C점의 X좌표가 양수래요. 아. 그럼 일단 둘 다 한번 구해보자고. 그러면 C가 여기 하나 찍힐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2배 해준 게 BC 길이라고 했으니까 요 오른쪽 방향으로 C가 찍힐 수도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를 A라고 했을 때 BC 길이가 여기가 2A가 되는 요 지점. A라고 했을 때 요 길이가 2A가 되는 요 지점. 괜찮아? 네. 그럼 여기까지 생각을 해놓고 요점부터 생각을 해보면 얘는 선분 AB를 어떻게 하는 점인 거야? 선분 AB를 A에서 출발하여 B로 도달을 할 건데 선분 AB 위에 있어 바깥에 있어? 바깥에 있으면 외분점이지. 그럼 A로 출발해가지고 1만큼 A만큼 갔다가 2만큼 오는 거잖아. 아. 그럼 요 지점은 선분 AB를 1대2로 외분. 외분하는 외분점인 거지. 아. 찾을 수 있어야 돼.